충북에서 처음으로 30대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충북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가 지지부진합니다. 청주 지역 통장협의회와 읍면동 직원들은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SNS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비닐하우스 파이프 가격도 지난해보다 50%가량 치솟았습니다. 파이프를 구하기도 어려워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를 지어 시설 재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큰 가운데 충청북도가 국산 김치 인증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51개 프랜차이즈 업소가 인증을 받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처음으로 30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는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인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증평의 30대 여성 A씨는 어제 오후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을 느낀 뒤 119 차량에 실려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된 A씨는 충북대병원으로까지 옮겨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뒤 불과 5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A씨가 숨진 뒤 3시간이 지난 밤 10시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A씨의 나이는 37살로 충북 지역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A씨의 경우 최근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던 만큼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A씨의 2살과 4살 자녀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남편은 재검사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A씨가 평소 기저질환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그동안의 진료 기록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선이나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사망에 대한 역학조사가 또 따로 있는데 이건 또 질병청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라. 충청북도와 증평군은 주거급여 대상자였던 A씨의 남편과 자녀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들 모두 청주에서 나온 확진자들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확인됐습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2,7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충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대형 타워 크레인 아래에서 아찔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째 바람만 불면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 체육 수업 중인 학생들 위로 대형 타워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바람을 따라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회전하며 학생들의 머리 위까지 넘어옵니다. 진짜 막 돌아가네? 진짜 머리 위로 오네? 학교 바로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형 타워 크레인 넉 대가 세워졌는데 바람만 불면 붐대가 운동장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벌써 5달째입니다. 지나갈 때나 특히 비 올 때는 크레인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게 떨어지지는 않을까 겁나고 있기도 해요. 학교와 학부모들이 수개월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불안하죠.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이런 위험한 곳으로 아침마다 학교를 보냈다는 게 엄마로서 막 미안해서 지금 가슴이 미어집니다. 시공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바람이 불 때 넘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걸 잠궈놓는다면 더 대형 사고가 나니까.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대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신 적은 있나요? 예. 그 안전요원이 있던가요? 제가 간 날은 없어갖고. 학교 측은 대형 타워 크레인을 소형으로 바꿔 붐대가 넘어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입장이지만 시공사 측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네, 요즘 철강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경제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상생활에서는 실감이 잘 안 되는데요. 이번 리포트를 보시면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무릎을 치실 겁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내기를 앞두고 논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맘때 흔하게 볼 수 있는 농촌 풍경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땅에는 벼를 심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땅 주인 농민은 이곳에 시설 재배를 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뼈대가 될 원형 파이프를 신청했지만 감감무소식. 당장 땅을 놀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논농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8월, 7월까지 놀리자니 아까워서 지금 그냥 못 심는 거지. 가을이나 어떻게 접을까 하고. 파이프를 신청을 내가 2월 말이더냐. 그때 아마 주문을 했는데 계속 공급이 안 되더라고. 지름과 길이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최근 비닐하우스 파이프 가격은 지난해보다 50%가량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농민도 결국 시설 재배를 늘리려던 올해 영농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못 구합니다. 돈을 암만 많이 줘도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를 지으려고 계획해놨던 사람들이 이제 못 짓고 있는 거지 이렇게. 농산물을 담는 종이 상자도 지난해 개당 500원 선에서 7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업체들이 당초 계약을 파기하거나 출고를 미루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가 급등으로 당분간 영농자재의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일부 영농자재의 품절과 품귀 현상은 식탁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청주도심 철도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전에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인 20만 명의 한참 못 미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청주 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수도권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참여 인원은 2만 6천여 명.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름 동안 20만 명을 넘겨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주시와 사회단체는 대시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시 부시장은 며칠째 도내 대학들을 찾아다니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고 교통편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와 있는 학생들도 교통편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광역철도가 도심에 들어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지역 통장협의회와 읍면동 직원들도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SNS를 활용해 참여 인원 늘리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도 지하철 타고서는 세종 대전을 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도심 철도에 대한 관심 부족은 워낙 장기 과제다 보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다 청주 도심 철도나 동서 횡단철도, 중부 내륙선 지선 등 도내 시군이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가 제각각이어서 KTX 오송역 유치 때처럼 도민들의 결집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수도권 또 충청권의 좀 더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 지역 현안인 GTX D 노선의 경우 노선 반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여 건에 12만 명을 넘겨 충북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2만여 점의 미술품을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수장고 기능을 갖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전시 공간으로 최적지라는 입장인데요. 청주시도 물밑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50년간 작품 행방이 묘연했던 이중섭의 흰 소, 샤갈의 붉은 꽃다발과 연인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미술품 2만 3천여 점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했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새롭게 쓰게 하는 풍요로운 연구 자료면서 예술 작품을 대량으로 확보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전시실이나 특별관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의 연관성과 접근성 등을 내세워 이건희 컬렉션 유치 의사를 표명한 지자체가 벌써 10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관과 수장고 건립 등은 다각도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추진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기증의사를 존중하고 기증토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전문가님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유족들은 현재 별도의 미술관 건립보다 개별 전시실을 원하고 있는 만큼 청주시는 물밑 작업과 동시에 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장고의 기능을 청주관이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증되는 작품에 대해서도 청주관에서 많이 수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은 다음 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를 시작으로 내년에 청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국내 외식업소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수차례 공개되며 불신이 높은데요. 충청북도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 김치 인증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중국 웨이보에 공개된 이른바 알몸 절임 동영상입니다. 큰 구덩이 누런 물에 녹슨 중장비와 배추가 담겨 있고 한 남성이 알몸으로 들어가 배추를 휘젓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후 중국산 김치를 먹지 않겠다는 손님이 급격히 늘었고 음식점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너무 꺼리칙하더라고요. 식당 가서도 웬만하면 김치를 안 먹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란 민간 단체인 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 또는 구매에 사용하는 업소를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에 1,400곳, 충북에는 51개 프랜차이즈 업소가 인증을 받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는 국산 김치 쓰냐고 자주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김치도 추가로 많이 시켜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도는 올해 말까지 국산 김치 인증 외식업소를 3,000개소, 이후 전체 업소의 약 35%인 6,000개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인증을 원하는 업소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위원회에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국내산 김치를 드실 수 있고요. 음식점은 신뢰회복에 따른 고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가 소득 증대에도 높아진 국내산 선호도에 부응하는 인증제도 확대가 저조한 국산 김치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 열린 오늘 속행 공판에 출석해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정 의원 측 증인으로 나선 A씨는 정 의원을 고발한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B씨가 선거 기간 내내 상대 후보였던 윤곽근 후보를 자주 언급했다고 말했고 정 의원 변호인 측도 B씨의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의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충북의 4월 취업자 수는 89만 7천 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9천 명, 1.1%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은 6천 명 증가했지만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은 8천 명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4월 고용률도 지난해 4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천주시가 내일 청주 야구장에 교인 200여 명이 모이는 이슬람 축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원에서 열린 무슬림 행사에 확진자 6명이 참석해 홍역을 치른 청주시는 행사 당일 오전 6시부터 경찰 합동 방역수칙 특별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코로나 음성 진단을 받은 무슬림만 참석하게 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현장 지도할 예정입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은 오늘 청주대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충북행동 소속 활동가 10여 명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전국행동에 동참한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충북교육연대 등은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대학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어지면 지방대학의 붕괴는 불가피하다며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 실질 대책을 수립하고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오송의 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바이오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부족한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오송 지역을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1월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단계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도내 학교와 학원과 주변 유해 환경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노래방, PC방의 청소년 출입 불가 시간 위반과 고용 금지, 주류나 담배 대리 구매 행위 등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